항구 도시이자 중화학도시 울산. 이곳에 세계 최대이자 최고인 조선 건조 현장이 있다. 바다에 인접한 280만 평의 공장에는 세계 곳곳에서 수주한 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철판을 자르고 가공하는 것이다. 일정한 길이로 잘려진 철판은 자석이 달린 크레인으로 가공 현장으로 이동된다.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선박 한 대를 건조하는 데는 3만여 톤의 철판이 사용된다. 엄청난 양의 철판이 쌓여 있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철판의 두께나 길이는 모두 다르다. 용도에 맞게 길이나 두께가 잘려진 철판은 먼저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면에 있는 녹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듬는다. 작업은 대부분 기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기술자다. 기계에는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설치해 공정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히 체크한다. 깨끗하게 녹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철판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철판을 자르는 것이다. 설계도에 따라 용도에 맞게 자를 부분과 수치를 기계에 정확하게 입력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에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절단은 기계로 이루어진다. 입력된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절단면을 만들어낸다. 가공 작업을 거쳐 절단을 마친 철판은 마침내 배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이곳으로 옮겨진다. 규격에 맞게 자른 철판을 이어 배를 만드는 블록 작업 현장이다. 대형 선박의 경우 부분별로 나눠 만들어지는데 그 각각의 블록을 조립해 하나의 배가 완성된다. 크고 작은 철판은 용접으로 배의 모양을 갖춰간다. 블록을 만드는 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철판을 곡선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불과 물을 함께 사용하는 이 작업은 열을 가하면 철이 늘어나고 물로 식히면 수축되면서 가열한 부분이 휘어지게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도에 맞춰 철판을 휘게 만드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철의 성질을 이해하고 불과 물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휘어진 철판은 나무 조형을 이용해 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곡선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 블록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공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휘어진 각을 맞추는 것은 오랜 경력에서 오는 감이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완성된 블록을 조립하기 위해 옮기는 과정. 블록 이동에 사용되는 것은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블록 이동 장비다. 100톤에서 1000톤의 블록을 적재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는 적재 용량에 따라 적게는 32개에서 많게는 14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다. 앞뒤로 장착되어 있는 조종석에는 적재된 블록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웹패드라고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톤수, 브록, 폭과 중량 한꺼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블록을 적재한 트랜스포터가 이동한다. 이 이동 장비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 운전석이 낮아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을 위한 신호수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한 사람에다가 신호수가 작은 차에는 신호수 2명, 300톤 이상 장비에는 신호수 앞에 2사람, 뒤에 1사람, 3명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하고 4명이 일개조가 됩니다.
양옆에서 움직이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트랜스포터가 천천히 이동한다. 신호수와 운전사는 서로 약속된 42개의 수신호를 주고받는다. 운전사는 전적으로 신호수의 다양한 손짓에 의존해 움직인다. 트랜스포터는 시속 3에서 10km로 움직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비교적 자유롭다. 전진, 후진뿐 아니라 바퀴가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탑재될 선박 주변의 도크에 가까이 오자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트랜스포터가 멈춘다. 트랜스포터 주변, 블록 아래로 반목이라고 불리는 지주대가 높여진다. 각각의 반목은 블록이 놓일 위치에 정확히 높이를 맞춘다. 신호수가 각 블록의 모퉁이에 놓인 위험 표시를 떼자 블록을 옮길 준비를 한다. 트랜스포터가 천천히 높이를 낮추자 반목 위에 블록이 안전하게 놓여진다. 탑재를 위한 위치가 정해졌다. 블록 위로 수많은 와이어가 매달린 크레인이 움직이고 선체를 조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와이어에 연결된 샤클이라 불리는 고리를 블록에 끼운다. 와이어와 고리 역시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 골리앗이라 불리는 겐트리 크레인. 크레인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크레인의 조종실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버튼을 누르자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한없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57층을) 표시하며 멈춘다. 128m에 달하는 높이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내리자 하늘에 떠있는 조종실이 나타난다. 크레인 아래로 보이는 작업 현장. 블록에 고정할 와이어의 위치를 신중하게 조종하는 중이다. 바람을 표시하는 모니터를 신중하게 바라본다. 162터잖아요. 162. 초선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늘에 떠있는 조종석.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20여 미터 아래에 있는 작업자들과의 긴밀한 연락이다. 조금이라도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와이어나 샤클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드디어 연결 작업이 끝나고 블록이 서서히 들어올려진다. 겐트리 크레인이라는 이름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크레인은 9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동하는 과정 역시 신중을 기한다. 도크를 따라 천천히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작업자들이 블록의 위치를 살피면서 골리앗 주변을 안전하게 살핀다. 조선소 내 골리앗은 모두 11개. 블록 조립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다. 골리앗은 작업자들의 신호와 함께 천천히 움직인다. 컨테이너 8,6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의 마지막 조립 작업이다. 이로써 선체가 완성된다. 블록이 머리 위에 자리를 잡자 탑재 위치에 서 있는 이들의 눈이 매서워진다. 드디어 블록이 이동을 멈추고 공중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한 광경이다. 블록은 한 번 탑재하면 다시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위치에 내려야 한다.
다시 한번 자리를 살피고 크레인 조종석과 주변 다른 작업자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한다. 표시된 위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지시에 따라 블록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다. 작업자들은 내려오는 위치를 계속 주시한다. 드디어 블록이 제자리에 탑재되고 정확한 자리에 조립됐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이 이어진다. 대형 블록의 경우 완벽하진 않지만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700여 톤의 대형 블록이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탑재됐다. 이로써 대형 화물선의 선체가 완성됐다. 블록이 탑재되고 배가 조립이 되면 또 다른 선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조립한 부분을 용접으로 튼튼하게 잇고 깨끗하게 다듬고 도장하는 작업이다. 대형 선박은 선체의 높이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체의 외형 작업을 위해서는 고소차를 이용한다. 섬세함을 요구하는 마무리 작업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할 수밖에 없다. 대형 선박의 내부는 어떨까? 블록 조립 작업이 완성된 후 선박 내부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기계를 점검하고 곳곳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도장한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작업 현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와 분야가 나뉘어져 있다. 자신이 맡은 바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 재공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조선소의 제2도크 진수가 시작된다. 진수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물 위에 처음 띄우는 것이다. 선박이 물에 뜨는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도포 주소 시작했습니다. 호선에서 잘 대기하십시오. 봐. 도크에 물이 차오른다. 8,5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 화물선은 진수 후 마무리 의장 작업과 시운전을 거쳐 캐나다로 인수될 예정이다. 보통 선박의 제작 기간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 힘들게 작업한 배의 진수를 보고 있자면 마치 다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는 듯 시원함과 아쉬움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세계 최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는 조선소의 낮과 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치열하게 땀 흘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다. 1등 품질과 1등 배를 만드는 데에 대한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를 맹글어 갖고 그래서 진수를 해가 명명식을 해갖고 배가 이제 떠날 때 그때 보면은 진짜 마음이 좀 뿌듯하죠.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일어나는 거죠.